방치할 경우에 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듯 자존감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생각들의 정체를 확인하고 F킬러 뿌리듯 간단하게 퇴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멘탈관리법의 멘붕박사 박준하입니다. 자존감을 갉아먹는 생각을 알아보려면 먼저 자존감이 무엇인지 간단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존감은 연구마다 다양하게 정의하지만 세 개의 바퀴를 가진 탈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세 개의 바퀴는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퀴는 가치감이라 불리는데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 느끼는가를 뜻합니다. 두 번째 바퀴는 자기 호감인데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가 또는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가를 뜻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바퀴는 능력감이라고 불리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비슷한 뜻입니다. 이 세 개의 바퀴 타이어에 공기가 빵빵하게 차 있을 경우에 웬만한 스트레스를 겪더라도 주저앉지 않고 안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타이어 바람이 빠지면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뱅글뱅글 맴돌면서 방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의 절반이나 또는 3분의 1 정도의 시간 동안 현실을 살지 못합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할까요? 로또 붙는 돼지 꿈꾸는 잠자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3분의 1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말을 겁니다. 저 인간은 왜 운전을 저 따위로 하지? 오늘 점심은 누구랑 먹지? 뭐 저런 희한한 인간이 다 있지? 이런 내면의 목소리는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말할 수 있는 인간이 가진 능력인데 목소리 가운데는 같이 어울려 수다를 떠는 친구들처럼 그닥 영양가는 없지만 그렇다고 딱히 손해볼 것도 없는 목소리도 있지만 가스라이팅 하듯 자존감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목소리들도 있는데요. 이런 목소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입니다. 농경문화권에서는 대가족을 이루며 가족 구성원들이 농사에 한 몫씩 해야 했는데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녀석이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 쓸모라는 말은 자존감의 세 바퀴 가운데 하나인 가치감에 해당되는데 어려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들은 작은 실수를 하거나 비판을 받아도 난 쓸모없는 존재야 라는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시끄럽게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와이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줄 돈도 없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때 마음속에서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라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었다고 합니다. 자존감을 갉아먹는 두 번째 목소리는 나는 괜찮지 않은 사람이야 또는 나는 문제덩어리야 라는 생각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크게 울려 퍼지곤 하는데 이렇게 자신을 괜찮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존감의 바퀴 가운데 하나인 자기 호감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지 않고 탱탱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뭔가 결함이 있다고 믿거나 어려서부터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많이 느끼며 자란 사람들은 자신을 문제투성이로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소리는 난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또는 못 해낼 것 같은데 같은 생각입니다. 이 목소리는 자존감의 또 다른 바퀴인 능력감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생각인데 아이가 엉망인 성적표를 받아오거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부모님이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곤 합니다. 야, 이 빌어먹으려면 넌 커서 뭐가 되려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냐?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공부를 못할 수도 있는데 어른들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어려서부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커서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겪을 때마다 듣기 싫던 그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들었건 또는 선생님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들었건 이 목소리들은 원래는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었을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말도 못해, 일도 못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하루 종일 누워서 먹고 싸는 거밖에 못하는 밥중이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기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자존감을 갉아먹는 말을 듣다 보면 밖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 목소리로 둔갑해 마음속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많이 있지만 여왕벌을 잡으면 대부분의 벌들을 퇴치할 수 있듯
자존감을 갉아먹는 세 종류의 생각들을 퇴치할 수 있다면 자존감의 타유에 바람이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실 수 있는데요. 이 세 마리 여왕벌 목소리를 퇴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왕벌을 퇴치하는 간단하면서도 검증된 방법 네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생각과 거리두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 할머니네 가서 눈에 별을 심는 모내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참 재밌게 별을 심다 눈두렁으로 나왔더니 다리에 뭔가 시커먼 게 붙어 있는 겁니다. 흙인 줄 알고 털어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털어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삼촌이 다가오더니 다리에 붙은 뭔가를 힘껏 떼어내서 멀리 던져버리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놀랐었는데 알고 보니 다리에 붙어있던 녀석은 거머리였습니다. 거머리를 떼어내고 나니 그 자리에서 피가 한동안 계속해서 흐르는데 이 거머리라는 녀석은 살에 들러붙어서 촉수를 꽂고 피를 빨아먹는데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피를 빨아먹는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한참을 피를 빨리면서도 거머리가 붙어 있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머리는 내가 아닌데 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으면서 피를 빨아댑니다. 자존감을 갉아먹는 부정적 생각들도 거머리와 같아서 내 목소리인 것처럼 둔갑해서 들키지 않게 교묘하게 울려 퍼지면서 피를 빨듯 자존감을 갉아먹는데요. 이런 거머리 같은 목소리를 퇴치하려면 가장 먼저 할 것이 거머리의 정체를 확인하고 거리두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거머리 같은 부정적 생각들과 거리두기를 하시려면요. 자존감을 갉아먹는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질 때마다 그 목소리에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헤이 거머리 또 달라붙으려고? 이번엔 얼마나 피 빨아들라고? 부정적 생각의 이름은 거머리가 아니라 알아서 아무거나 붙이셔도 되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친근감이 들고 호감 가는 이름이 아니라 경계심을 가지게 하는 이름이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이렇게 부정적 생각이 들 때마다 이름을 붙여 부르기를 반복하시다 보면 그 목소리가 내 목소리라는 동일시에서 점차 벗어나 목소리와 나를 분리하게 되면서 그 생각과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생각을 퇴치하는 두 번째 방법은 생각의 도전 걸기입니다. 거머리에게 피를 빨린 지 너무도 오래된 나머지 그 목소리가 진짜 내 목소리인 것만 같이 느껴져서 이게 거머리인지 나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가장 아끼는 베스트 프렌드는 나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할까? 또는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쓸모없다고 여길까? 만약 나를 아끼는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나 멘토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셔도 되고 또는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나 사람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거머리에게 피를 빨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피를 빨리고 있는 것을 내가 목격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해줄까를 생각해 보시고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자신에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부정적 생각을 퇴치하는 세 번째 방법은 상품가치 떨어뜨리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루 중 5만 개 정도의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들은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들과 비슷합니다. 점심에 설렁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여러 목소리들이 울려 퍼질 수는 있지만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우리를 조종하지는 않습니다. 생각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들은 나 좀 사주세요 라고 호객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생각들 가운데 오늘은 설렁탕을 먹어야겠는데? 라고 결정하면 그 생각을 계산대에 가져가 결제하고 그럼 우리는 결제한 생각대로 설렁탕을 먹는 행동을 합니다. 내가 고르고 계산대에 가져가서 돈을 내기 전까지는 생각 편의점에 있는 생각들은 그저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일 뿐입니다. 자존감을 갉아먹는 생각들은 오래전부터 내가 생각 편의점에 들릴 때마다 습관적으로 구매했던 생각들일 수 있는데 편의점 입장에서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고객이 많이 사는 상품을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배치하거나 더 많이 팔기 위해서 1+1으로 팔거나 또는 먹음직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구매해왔던 부정적 생각 상품을 오늘도 또 생각 편의점에 들려서 구매하지 않으시려면 그 상품이 사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리시면 됩니다. 부정적 생각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시려면 먼저 그 목소리가 들려올 때 목소리를 5배 정도 느리게 재생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쓸모 없는
듣다가 지루해서 다 나가시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지루한 영상은 보다가 꺼버리듯이 뇌도 지루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부정적 목소리를 여러 배속으로 느리게 재생하시다 보면 뇌가 지루해! 듣기 싫어! 하면서 부정적 생각의 상품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목소리로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여러 가지 톤으로 목소리를 바꾸어서 말해보시고 또 스마트폰 셀카로 이 장면을 촬영해서 듣다 보면 그 목소리가 우스꽝스럽게 여겨지면서 내가 왜 저딴 소리를 들어야 하지? 내가 왜 저 상품을 사야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럴수록 부정적 생각의 상품 가치는 떨어지면서 팔리지 않아 파리가 날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 생각을 퇴치하는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다른 상품 구매하기입니다. 지금껏 생각 편의점에 들려 습관적으로 사왔던 상품이 더 이상 구매할 가치가 없게 느껴지면 원래 사던 상품 말고 대신해서 살 만한 다른 상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는 최면 상담이 전문이라 최면으로 담배 끊으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기도 했는데요. 담배 끊으려다 실패하시는 분들은 담배 필까 생각이 들 때 일단 그 생각을 계산대에 가져가 결제해 놓고 나서 담배는 펴야겠는데 하지만 피면 안 돼! 라는 생각과 싸우시다가 힘들게 담배를 참느라고 애쓰면서 금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담배 필까 생각이 들 때 이 생각을 구매하지 않고 다른 생각으로 대체하기만 하셔도 금연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다른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담배 필까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결제하기 전에 담배보다 좋은 거 얼마든지 많아. 나는 이제 원래 담배 안 피는 사람이야. 등으로 그저 다른 생각 상품을 골라 구매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담배 필까 생각이 들 때마다 다른 대체 생각을 구매하시다 보면 담배를 참느라고 애쓸 필요 없이 금연에 손쉽게 성공하시곤 하는데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존감을 갉아먹는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도 마찬가지로 그 생각을 구매하지 마시고 그저 다른 생각 상품을 골라 구매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나는 쓸모있는 사람일지도 몰라. 생각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지도 몰라. 할수록 점점 더 잘하게 될지도 몰라. 지금까지 자존감을 갉아먹는 세 가지 생각과 퇴치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정적 생각을 퇴치하는 네 가지 방법은 자존감을 갉아먹는 생각뿐만 아니라 원치 않게 반복되는 강박적인 생각이나 반복해서 곰씹게 되는 부정적 생각 등 어떤 부정적 생각 퇴치에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존감을 갉아먹는 생각 퇴치법에 이어 자존감 높이기 2편 영상에서는 부정적 생각을 대체하는 긍정적인 목소리를 빠르게 뇌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멘붕 박사의 멘탈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멘탈 관리의 핵심은 멘붕 박사가 쓴 한 권의 책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날이 점점 더 향상되어 갈 여러분의 멘탈 관리 능력을 응원드리는 멘붕 박사 박준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